부등식 절대 부등식 중에서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한번 해볼게요.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부분이니까 공식을 잘 알고 증명해 줄 테니까 이거를 그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조건 같은 거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일단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인데요.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에 있을 때는 이게 양수 조건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요거 조건으로 나와주고요. 코시-슈바르츠 실수 조건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겹치기도 해요. 어떤 산술평 기하평균으로 쓸 수도 있고 코시-슈바르츠랑 이제 겹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사용되는 건 산술 기하평균은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평균, 이게 무슨 평균이죠?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 자, 이거는 기하 평균이라고 합니다. 기하 평균. 자,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 뜻이에요. 요거를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하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됩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적어놓고 요걸 이용하는 거로 많이 쓰입니다. 두 수의 합은 이렇게 두 수 양수의 합은 이 루트 AB랑 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성립은 이 AB하고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최소가 되려면 A하고 B가 같아야 된다. 최대가 되려면 여기 루트 AB의 최대가 되려면 A하고 B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증명 볼게요. 일단 2분의 A 플러스 B에서요 마이너스 루트 AB를 뺀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요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가만히 보니까 양수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양수 조건 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되죠. 이거 루트 A 제곱이니까 얘가, 그쵸? 루트 A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증명되니까 완전 제곱식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누구보다 루트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어떨 때 같겠죠? A하고 B가 같아야지만 이 등호가 성립하겠죠? 등호가 성립하려면 A, B가 같을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해볼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실수 조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실수 조건에서만.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각자 제곱, 여기는 합쳐진 거죠. 합친 제곱이죠. 여긴 항이 몇 개예요? 이거 4개죠. 이게 맨날 헷갈리는데 이게 이건지 헷갈린다고 맨날. 그러면 이쪽이 항이 4개니까 이쪽이 더 크다고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이쪽은 덩어리가 2개고요. 이 덩어리가 1개잖아요. 이쪽이 더 큽니다. 항상 각자 제곱한 거 합쳐진 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성립도 중요하죠. 등호 성립은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만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선생님 내항이고 외항이고로 외우면 편해요. 자, BX는 AY랑 같고요.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양변을 요거를 이제 변형을 시켜주면 맞잖아요. 변형을 그럼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맞죠? 얘가 B가 이렇게 밑으로 오고요. 아이고, 여기는 B가, 여기는 A가 이 밑으로 가고요. 이렇게 B분의 Y, A분의 X가 같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A분의 X, B분의 Y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명해 볼게요. 증명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증명도 어렵지 않으니까. 자, 얘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면 증명이 돼요. 전개를 해보는 거죠. 전개를 이쪽도 전개해서, 자, 전개를 하면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이 되고요. 자, 이쪽 전개해서 다 넘겨버릴 거예요. 그럼 a제곱 x제곱 빼기 2a b x y 다 곱한 거고요. 빼기 b제곱 y제곱이 됩니다. 자, 똑같은 게 있나 볼까요? a제곱 x제곱 있고요. 자, b제곱 y제곱 있고요. 자, 이게 소거되죠? 자, 소거됐습니다. 지워버릴까요? 다시 쓸게요. 다시 쓸게요. 자, 밑에 다시 쓸게요. 그럼 남는 것들만 쓸게요. a제곱, 자, y제곱, 자,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xy가 됩니다. 맞죠?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얘 돼요.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ay 마이너스 bx의 전체 제곱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 항상 0보다 크다 같죠. 등호성립은 어떻게 됩니까? 얘랑 얘랑 같을 때. 즉 ay는 bx랑 같을 때. 얘기했죠, 선생님? 바깥에 곱한 거랑 안에 곱한 거 같을 때 이게 등호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볼까요? 확인 문제 4번. 이 코슈바르츠는 3개 있을 때도 성립해요. 이게 세 덩어리일 때도 성립합니다. 세 덩어리라는 건 뭐냐? 요게 a제곱, b제곱, c제곱 덩어리가 하나 더 늘어나도 똑같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됐다고 치면 얘는 ax, by, cz 이렇게도 가능해요. 등호 성립.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항상 조건 붙고 양수 조건, 실수 조건. 그럼 얘는 왠지 산수기하 쓰는 게 좋겠구나. 얘는 코시슈브라 쓰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죠. 자, 얘는 두 개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앞쪽 거랑 뒤쪽 거 더한 거는 더한 거는 누구보다 크다? 2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됐습니다. 얘도 그러면 2 루트 얘를 곱한 거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이 막 되죠? 그럼 2 곱하기 2에서 4가 되겠구나. 그럼 최소값이 4겠구나.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각자 제곱 먼저 써주고요. 각자 제곱의 곱입니다. 자, 그럼 이쪽이 크죠? 두 덩어리니까. 자, 요렇게 알맹이끼리 곱한 거예요. 알맹이끼리 곱한 거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자, a제곱 b제곱이 2고요. x제곱 y제곱은 8입니다. 16보다 내가 구하는 답의 제곱이 작거나 같죠? 그럼 이 답은 어떻게 됩니까? 범위를 구할 수 있죠. 답은 마이너스 4부터 4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위 정답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x 플러스 답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12쪽 산술기하 평균 문제 볼게요. 일단 양수 조건 나왔습니다. 양수 조건이란 뭐냐? 양수 조건 나왔으니까 볼게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대요. 맞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증명해봐라. 이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자 9a 플러스 a분의 1은요. 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배 해주고요. 자, 얘네들을 안으로 지금 곱해서 들어가는 거죠. 자, 9a 곱하기 a분의 1. 자, 그럼 2 곱하기 자, 약분이 되면서 9가 됩니다. 맞죠? 맞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6이 되죠. 6. 맞죠? 그럼 증명이 된 겁니다. 이쪽은 무조건 6 이상이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이거는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개를 해보고 문제를 푸는 게 낫습니다. 자, 전개를 해보면 AB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약분되죠? 이렇게 돼도 약분되죠? 자, A, B분의 1이 됩니다. 그럼 2 플러스 AB 더하기 A, B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2 플러스 이 부분을 산술기하를 평균을 쓰는 거예요. 2 루트 안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곱하기 형태로. 그럼 약분이 쏙 되죠. 이렇게. 이쪽 부분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유제 9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푸세요. 9번, 10번, 11번 푸시고 푸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푸시고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다 풀고 보십니다. 다 푸셨죠? 자, 유제 9번부터 볼게요. 얘가 성립하는지 보래요. 일단 양수 조건이 있네요.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자, 여기 각자 더한 거를 2 루트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이거 계산하면요. 2 곱하기 9가 돼서요. 3, 2, 3, 6이 되죠. 6. 증명 끝. 산술기하로 평균을 풀었습니다. 자, a 더하기 b는 2 루트 a 곱하기 이거 곱하기는 잘못 썼네요. 곱하기 이렇게 해주면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지우고. 자, 전개하세요. 이것도 전개. 전개하면요. 1
전개하면요 b분의 a 전개하면요 a분의 b 전개하면 1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 플러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죠. 산술기하평균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2 루트 자, 곱의 형태로 루트 안에서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2 플러스 얘는 그냥 2가 되죠. 얘는 없으니까 1이 돼 버리니까 자, 증명됐습니다. 4 이상이 되겠죠. 오케이. 10번을 여러분들이 또 증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를 곱한 게 8abc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증명해야 돼요. 맞죠? 8abc보다 같은 거를.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을 좀 이용하는데 이게 양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양수 조건을 좀 사용해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a 더하기 b는요. 자, 누구보다 크죠? 2루트 ab보다 크고요. 이 자리에다가 요거 생각해야 되겠다. b 더하기 c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구나. c 더하기 a도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는 다 대입을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럼 2 루트 ab 2 루트 bc 2 루트 ca가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는 8 곱하기 자 어떻게 되냐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와주면 됩니다. 이렇게 증명 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 11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이거 양수 조건인지 확인하고요.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일단 a 더하기 4b는요. 무조건 2 루트 a 곱하기 4b보다 큽니다. 즉 얘가 16이라고 나왔고요. 자, 그럼 이쪽이 4ab가 됩니다.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등호가 성립할 때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약분하면 얘가 8이 됩니다. 자, 그럼 등호 성립하려면 그래야 얘가 무엇이 돼야지 8이 되겠습니까? 64가 돼야 돼. 64가 돼야 됩니다. 그럼 AB는 16이 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제 11번. 자, 그 다음 요거는 전개해서 해야 되겠네. 전개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약분되고 4가 되고요. 전개하면 b분의 9a가 되고요. 전개하면 a분의 4a가 되고요. 4b가 되고요. 참. 그 다음에 약분되고 그대로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13 더하기 자 우리가 산술기하 쓸 수 있죠. a 더하기 b를 산술기하로 써버리는 거죠. 2 루트 자 b분의 9a 곱하기 a 곱하기 a분의 4b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약분이 되면서 루트 36만 남습니다. 그럼 36은 2 곱하기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정답은 12, 25가 되겠습니다. 최소값이 됐나요? 25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코슈-슈바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해볼게요. 코슈-슈바르츠 부등식. 자, 이제 xy가 실수일 때란 키워드가 나옵니다. 코슈-슈바르츠를 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각자 제곱이 두 덩어리니까 각자 제곱끼리 곱한 게 합쳐진 제곱보다 크다. 이쪽엔 제곱이 이런 애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게 이제 코슈-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자, 그리고 각자 제곱이 여기 모양이 나와 있네요. 1번 할게. 그리고 얘 모양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는 코슈바르츠 부등식이 중요해요. 자, 요렇게 나왔다는 거는 2가 여기에 있어줘야지 이렇게 2하고 3이 여기 있어줘야지만이 이게 알맹이끼리 보세요. 알맹이끼리 곱해서 2x 요 알맹이끼리 곱해서 3i가 성립하는 겁니다. 맞죠? 알맹이끼리 곱해서 자, 이렇게 코슈바르츠 부등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2x 플러스 3i의 범위를 구하라. 자, 이거의 범위를 구하세요. 문제죠. 자,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9에서 13이 되고요. 자, 여기도 13이 됩니다. 그 13제곱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구하는 이게 답의 제곱이니까 맞죠?
이거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답의 제곱이 13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해줘야 되죠. 그리고 원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제 네모의 제곱이 이렇게 된 거죠. 요 부등식 풀어줘야 되죠. 네모가 이제 되면 이렇게 양방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답은 2x 플러스 3y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2x 플러스 3y의 범위는 자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2번 볼게요. 2번.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쪽. 자, 2번.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일단 각자 제곱이 있을 것 같아. 얘는 아무리 봐도. 자, 이렇게 덩어리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데 얘는 합쳐진 거가 나오겠죠? 너무 편하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들어갈 거는 그럼 5의 제곱하고 3의 제곱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자, 이거예요. 이거네. 이거와 관련된 거네요. 이쪽에 있는 숫자들을 다 알아요, 지금. 자,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자, 5의 제곱, 3의 제곱 하면 됩니다. 25에다가 9, 34네. 왠지 여기랑 관련이 있겠네요. 얘는 34의 제곱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 부분은 답이란 말이에요. 답.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 자, 양수니까 약분 가능하죠. 답은 34죠. 그럼 34가 답이 되겠네요. 이게 최소값이니까 34가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데가 x제곱 y제곱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34 이상이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코시주바르츠랑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코시주바르츠 문제 세 문제를 시간 드릴 테니까 열심히 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면 안 돼요. 자, 다 푸셨나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범위가 됐죠? 이 범위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요렇게로 봐야 돼요. y를 이렇게 봐줘야 돼요. 각자 제곱할 때도 틀립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됐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아마 합쳐진 거의 범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들어갈 걸 끼워 맞춰야 됩니다. 들어갈 거를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1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곱해서 1이 되는 것 같아요. x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얘는 뭐가 있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겠네. 2y랑 뭐를 곱해야지 6y가 되지? 3을 곱해야 돼. 이 알맹이만 보세요. 알맹이만 3을 곱해야 돼. 그럼 이렇게 3의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됐죠? 이렇게 완성돼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곱해서 6y가 돼야 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됐으니까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이 40이라고 나와 있고요. 9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0이고요. 자, 우리가 구하는 답의 범위가 있는 거죠. x 플러스 6y의 전체 제곱. 자, 그럼 루트를 씌워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6y는 맞죠? 400이니까 20과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이거 부등식 모르는 사람 있는데 부등식 같은 거 x제곱이 4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양방으로 끼는 거 알죠? 이렇게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됐죠?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지우고 하겠습니다. 2번. 자, 이거일 때 이거를 또 구해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일단 각자 제곱의 모습이 보이네요. 각자 제곱. 여기에는 또 각자 제곱이 있겠고요. 왠지 이게 제곱이 없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자, 3분의 1과 4분의 1이 있다는 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쪽에 3분의 1이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4분의 1이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곱한 모습을 보세요.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겁니다. 아이고, 지워졌네.
자, 그럼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우리는 요거의 최소값. 자, 나머지들을 계산해 줘야 되겠네요. 계산. 자, 이거는 그러면 계산하면 3분의 2니까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입니다. 맞죠? 이렇게 됐고요. 우리가 여기는 우리가 구하는 답이잖아요. 답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25의 제곱이죠. 25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지금 계산을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답은 이쪽으로 넘기고요. 자, 이게 역수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역수로 통분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자,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이면 9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하면 통분돼서 144분의 25가 되거든요. 넘어갈 때는 그러면 25 곱하기 25에다가 뒤집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오케이. 자, 계산만 하면 되겠네. 계산 약분되고요. 자, 우리가 답을 구해야 되잖아. 답을 x제곱 y제곱 맞죠? 그러면 25 곱하기 여기 144를 해야 됩니다. 25 곱하기 144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3600 나올 겁니다. 3600 요거 곱하기 하면 그래서 최소값은 3600이 되겠습니다. 유제 13번은 자, 실수 조건이 나와 있어. 실수 조건. 이거의 범위를 구하래요. 실수 조건. 아, 실수 조건이니까 얘도 코슈즈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실수란 말 나와 있고요. 얘도 실수. 다 실수 조건이 나와야지. 각자 제곱이죠. 각자 제곱. 그래 놓고서 얘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틀을 잘 맞추면 돼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틀을 생각해 보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곱해서 x가 되려면 1이 돼야 되겠고요. 얘가 2가 있고요. 3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페어가 딱딱 맞죠? 이렇게 곱해서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4 더하기 9를 하면 됩니다. 맞죠? 14가 되고요. 얘도 14가 되네요. 우리가 구하는 답 부분이잖아요. 자, 답 부분이 14의 제곱보다 작으니까 우리가 답은 그거 얘가 이제 답이잖아요. 답 제곱이니까 답 부분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자, 양쪽으로 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유제 14번도 자,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0이래요. 아, 20? 최대값과 최소의 차이가 20이다. 왠지 이제 느낌에 그러면은 이쪽에 10이 있으면 이쪽에 마이너스 10이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 차가 20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면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 선생님 이렇게 될 줄 않을까요? 얘도 차가 20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경험을 생각해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서 이게 절대값이 같은 형태로 나왔지 않습니까? 답은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된 게 있구나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자, 또 안 지워져. 아이. 자, x제곱 y제곱 쓸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게 답이잖아요. 답의 제곱이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a가 되었고요. 자, 여기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1의 제곱 3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요. 즉 1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3y의 우리 범위예요. 답의 제곱이 이렇게. 맞죠? 그럼 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루트를 씌워줬기 때문에 루트 10a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이게 이게 우리가 범위잖아요. 이거의 최대값 최소의 범위. 이거를 이제 치환한 겁니다. 치환 맞죠? 근데 이 차이가 20이 돼야 돼요. 그럼 모양이 봐봐. 아까 얘기했다시피 페어가 똑같다고 이렇게 맞죠?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얘가 10이 되고 아까처럼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그럼 a가 뭐가 돼야 됐습니까? 10이 되려면 a는 진짜 정답 a는 10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이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